자, 오늘은 적분법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정적분의 정의 또 성질 계산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부정적분을 이해해 보았죠. 부정적분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미분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적분법을 이해해야만 하였습니다. 치환적분법, 또 부분적분법, 또 부분분수 적분법 등을 이해해 보았고요. 자, 이제는 정적분에 대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정적분이 부정적분보다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다른 캘큘러스 책을 보시면 정적분의 정의 뭘까 먼저 나오죠. 왜 그렇죠? 정적분이 기본적으로 적분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적분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어진 함수의 특정한 구간에 대한 어떤 넓이를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따라서 그런 적분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한급수의 극한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분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부정적분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러한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적분의 계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선 왼편에 보시는 정적분의 정의인데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주어진 함수에 대한 특정한 구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이제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어떻게 이 넓이를 구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인테그럴 기호에 하한과 상한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래에 있는 것을 하한이라 부르고요. 또 상한이라 부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적분은 우리가 부정적분에 단지 이렇게 상한과 하한이 주어진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함수의 특정한 크기,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정적분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정적분의 정의부터 하나하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적분의 정의부터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정적분이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함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폐구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함수는 어떤 그 구간은 이 A와 B의 구간은 0보다 크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있고요. 함수로 둘러싼 이런 상한이 있고요. 그리고 XA가 있고요. XB가 있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싼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의미이죠.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이것은 지우고요. 자, 구하는 방법은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구간이 있습니다. A와 B 구간이 있고 이것을 n등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n등분합니다. n등분하면 특정한 구간 사이에 각각의 구간이 생기겠죠. 그 구간의 차이를 델타 x라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가 A에서 x1까지 가겠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델타 x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각형의 크기는 fx가 뭐죠? 이 y값이죠. 6이죠. 자, 이것이 fx고 델타 x를 곱하면 이 크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x2에서도 비슷하게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xn까지 다시 말해서 b까지 이 크기를 구해서 다 더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각형들의 크기의 합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이 식이죠.
그래서 A와 B 구간을 n등분하고 각각의 구간의 면적을 다 곱해서 구해서 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의 식이겠죠. 정적분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것이죠. 어떠한 구간 내에서 이것을 n등분 잘게 쪼갠 다음에 각각의 사각형을 하나하나 다 구해서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적분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것을 n등분해서 쪼갰는데 사각형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사각형에서 곡선을 함수로 갖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구해버리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애디셔널하게 더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 아이디어를 할 수 있겠는데, 자, A와 B의 구간을 n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n을 무한대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자, A와 B 구간을 무한대로 잘게 쪼갠다고 하면 자, 이 부분이 매우 아주 무시할 정도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SN을 우리가 구하는데 자, 그 구간을 무한대로 나누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요 식이겠죠. 자, 그것을 SN 우리가 앞에서 주어진 식에 따라서 자, 요 식에 따라서 그것이 여기 있죠. 이만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다시 말해서 A와 B 구간을 A와 B 사이를 무한대 등분으로 나눈다면 요 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애디셔널하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극히 작아진다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정적분의 정의라 하겠고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기호를 쓰고 자, 요 A를 하한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B를 자, 상한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A와 B 구간을 적분 구간이라 부릅니다. 여기 B는 여기에 적분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간 AB에서 fx의 정적분을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요 인테그럴, 요것을 푼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됐듯이 이 fx는 A와 B 구간에서 0보다 커야겠죠. 자, 정적분은 구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한과 상한이 같다고 하면 정적분의 결과는 0이겠죠. 그리고 상한과 하한이 바뀌면 자, 원래의 것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여러분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주어진 함수에서 어떠한 A와 B 사이의 구간에 자, X축으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라고요? 자, 이것을 아주 자, A와 B 구간을 잘게 쪼갠 다음에 각각의 사각형을 구하는 것이 사각형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더하는데 자, 여기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하면 자, 밑변, 자, 델타 X의 크기를 무한히 작게 만들면 자,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 이것과 가장 근사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적분의 정의이고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뭐죠? 자, 어떠한 수열의 무한급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한급수의 극한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거나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적분의 기본적인 정리를 이용하면 이것을 매우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정리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함수가 있고요. 폐구간 AB가 있을 때, 또 이것이 연속이고, 자, 그럴 때 fx가 대문자 fx가 소문자 fx의 원시 함수라면 다음과 같은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적분 fx는요. 자, 원시 함수의 a와 b 사이에 자, 원시 함수 b에서 원시 함수 a를 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지는 여러분께서 다른 곳에서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 정리를 우리가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한 정적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인테그럴 0부터 1 사이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dx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원시함수를 구해서 자, 원시함수의 상한값에서 하한값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의 부정적분을 구해볼까요? 자, 이것은 3분의 1 x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x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x가 되고 실제로는 부정적분할 때는 c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c를 무시해도 될 겁니다. 자, 이것에 뭐죠? 0과 1값을 집어넣으면 자, 1값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되죠? 자,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자, 1 플러스 c에 자, 0을 집어넣어 볼까요? 빼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빼긴 0을 집어넣으면 다 0이 되고 자, c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c는 여기서 지워지고요. 얼마가 되는 거죠? 자, 6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죠. sin 2x dx입니다. 자, 이걸 적분해 보면 얼마인가 하면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자, 우선 마이너스 코사인 2x입니다. 그렇죠? sin x, 2x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되는 것이고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2x가 이것이 한번 미분 됐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2분의 1이 앞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것이 미분한 값이 되는 것이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의 얼마죠?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자, 코사인에 2x의 0이면 얼마죠? 0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얼마죠? 이 부분은 1이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은 자,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부분은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이 부분은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는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해지죠. 그래서 2분의 1을 해서 답은 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비슷하게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제 6.15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는데
x의 제곱 플러스 1의 x의 dx죠. 자, 이걸 가만히 보시면 뭘 이용할 수 있는가 하면, 자, 기억하시겠지만 f의 x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가 분모의 미분 형태의 적분은 그냥 자연 로그의 fx의 플러스 c였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분모는 2x고요. 분자는 x입니다. 2x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것이죠?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위에는 2x 형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2x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자, 인테그럴 1분의 3의 2x 형태를 만들어주고 2를 아래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을 dx를 하면 우리가 자, 위나 아래나 지금 거의 어떻습니까? 위가 지금 분자가 분모를 미분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2분의 1 인테그럴 1에 3까지 간 다음에 자, x의 제곱 플러스 1에 2x dx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자,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사용하면 2분의 1에 자, 자연로그 x의 제곱 플러스 1에 0부터 3이에요. 자, 1부터 3이네요. 자, 1부터 3입니다. 자, 2분의 1에 자연로그 3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얼마죠? 2분의 1에 자연로그 자, 1의 제곱은 1이고 1 더하기 2니까요. 1 더하기 1이니까 이건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자, 보시면 자, 2분의 1을 우리가 앞에 뽑아낼 수 있고 이건 얼마죠? 10입니다. 그리고 자연로그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 형태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자연로그 2분의 10이 되는 것이고 2분의 1 자연로그 5가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었고요. 자, 2번은 여러분께서 아마 이건 쉽게 각각이 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을 자, 부정적분을 하신 다음에 구하면 되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대한 풀이가 여기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음 예제 6.16을 보겠습니다. 정적분 값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테그럴 안쪽을 보면 x 코사인 2x 자, 어떤 형태죠? 부분적분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떠올려 보면 자, 인테그럴 u'이 나오죠. v가 나오고 dx고 자, u'은 첫 번째 항에서 그냥 적분이 되겠죠. u가 되는 것이고 v는 그대로 나오고 빼기 인테그럴 자, u'은 다시 이 인테그럴 안에서 u가 되고 v는 어떻게 되죠? 미분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부분적분법이에요. 자, 이것을 이게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자, 인테그럴 0부터 파이 x의 코사인 2x dx가 되죠. 자, 어떤 부분이 u'이 되고 어떤 부분이 v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초월함수, 뭐 코사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u'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v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적분을 해보면 자, u'을 첫 번째 항에서 뭐가 되죠? 그냥 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2x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자, 코사인 2x를 적분하면은 사인 2x 그리고 2x가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2분의 1 사인 2x가 될 겁니다.
그리고 x는 그대로 나오죠. x는 자 v는 그대로 나와서 곱하기 x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보시면 자 요 항이 그대로 또 한번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u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2분의 1 sin x고 되는 것이고요. x를 이번 미분해야겠죠. 이 x를 미분해야 되는데 x를 미분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2분의 1 x의 sin 2x고요. 다시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서 자, 플러스 2분의 1 안에 있는 것이 2x가 적분이 되면 다시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2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x의 sin 2x 플러스 4분의 1 코사인 2x의 자, 여기 dx가 빠져야겠네요. 자, 플러스 c를 한 값이 지금 부정적 분한 값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이렇게 자, 이것을 지우고요. 뭘 해야 됩니까? 0분의 파이까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2분의 1 파이 사인 2파이가 되겠네요. 플러스 4분의 1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자, 2분의 1 파이 사인 2파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0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의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인 0은 얼마죠? 0이 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정리하시면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뭐가 되는 거죠? 자, sin 2파이도 얼마인가요? sin 2파이도 이 부분이 0이 되죠? 이 부분도 0이 되고 코사인 2파이는 얼마인가요? 이 부분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분의 1이 돼서 이것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0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분적 분법을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 여기 풀이 과정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면 C는 자연스럽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C는 우리가 정적분에서는 굳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6.4에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분석해 보면요. 우선 폐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 첫 번째 정리는, 자, k가 상수일 때, 자, 정적분 A에서 B까지 KFX의 정적분을 구한 것은 자, fx를 A와 B 구간에서 정적분을 구한 것에 KB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것은 아래 보시는 선현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A에서 B 구간까지 정적분한 것은 자, 각 함수를 A에서 B 구간 사이에 정적분한 것을 더한 것과 같은 것이고 또 빼기는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을 구하는 것은 만약에 A와 B 사이에 C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 자, A에서 B까지의 fx의 정적분을 구하고 C에서 B까지의 fx의 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정적분은 부정적분 것과 마찬가지로 설형성을 지닙니다. 설형성은 아래와 같은 성질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A에서 B 구간 사이에 K1fx 플러스 K2gx의 정적분을 구하는 것은 자, K1과 K2를 바깥으로 빼내어서 각각의 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K1 배를 한 것과 또 gx를 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K2를 곱해서 더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두 개를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 2번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리 1번을 이용해서 이게 K1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4번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 우리가 정적분을 구하는 것은 만약에 A와 B 사이에 C가 존재한다고 하면 자, A와 C 사이에 정적분을 구한 것과 C와 B 사이에 정적분을 구한 것의 합을 구하면 자, A와 B 사이에 fx의 정적분을 구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 정적분의 값은 적분 변수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x를 쓰던 자, t를 쓰던 y를 쓰던 뒤에 dx, dt, dy로 된다고 하면 무관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예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미리 정적분된 값이 PQR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QR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것은 자, 인테그럴 A에서 B sin x dx가 P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테그럴 B에서 C까지 sin x를 적분을 해보면 PQ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그럴 A에서 C까지 sin x 플러스 4분의 파이 dx를 구하면 R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조건은 A와 C 사이에 B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몇 개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요. 첫 번째는 매우 쉽죠. 그래서 보시면 A에서 A까지의 sin x의 정적분을 구하는 것은 시작하는 점과 끝하는 점이 상한과 하한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0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어떻습니까?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sin x dx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A와 B 사이에 sin x를 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한과 상한이 바뀐 거죠. 그것은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미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 여기에서 얘기를 했죠. 정적분에서 적분의 상한과 하한을 바꾸면 정적분한 값은 바꾸기 전에 적분 값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A와 B 사이 fx를 구했으면 이것은 자, B에서 A까지의 fx의 정적분을 구한 것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죠? 이미 이것은 B에서 A 사이의 sin x의 정적분을 구하라는 것인데 이미 여기서 A와 B 사이의 sin x의 정적분을 P로 구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적용시켜 본다면 그냥 마이너스 P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A에서 C 사이에 sin x와 sin x 플러스 4분의 파이의 합의 정적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뭘 구했는가 하면 sin x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하면 인테그럴 a에서 c 사이에 sin x의 dx 정적분을 구하여서 자 인테그럴 a에서 c 사이에 sin x 플러스 4분의 파이의 정적분을 구한 것과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자 a에서 c 사이의 sin x의 정적분을 구하는데 자 a에서 c 사이에 여기 보시면 b가 있죠. 그리고 앞선 두 가지 조건이 뭐였는가 하면 a에서 b까지의 sin x는 p였고 b에서 c까지의 sin x의 정적분은 q였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p 플러스 q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r로 되어 있죠? 그래서 r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답은 이것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테그럴 a에서 c 코사인의 x의 dx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면 자, 코사인 x를 우리가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자, 요걸 뜯어볼까요? 보시면 r이죠. 그래서 자, 인테그럴 a에서 c 사인의 x 플러스 4분의 파이의 dx는 r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삼각함수의 덧셈 규칙을 이용할 수 있게끔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이것을 우리가 삼각함 덧셈 규칙을 이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변형이 가능하죠. 자, 인테그럴 a에서 c고요. 자, 사인의 x, 자, 코사인의 4파이 플러스 자, 사인의 4분의 파이 코사인의 x d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r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자, a에서 c 사이에 코사인 x dx를 구하는 거죠.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자, 코사인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전개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r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각함수의 덧셈 규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사인 x를 우리가 코사인 x에 대해서 r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예제 6.18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적분의 기본 원리, 기본 규칙을 살피면서 하는 것이라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정적분의 변수는 다르죠, 지금요. 여기는 x고요. 여기는 t인데 이것을 그냥 x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1번을 정리해 보면 0부터 1 사이에 자, 0부터 1 사이에 x 플러스 1의 x의 세제곱 dx를 역시 0부터 1 사이에 x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이렇게요. 구간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0에서 1 가지고 자, x 플러스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1을 우리가 구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풀어보면 자,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위에 x제곱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가 하면 자, x 플러스 1이 되게끔 1 되고요.
자, 여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없어지고, 자, 0,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dx는 여러분께서 한번 계속 구해보도록 하시죠. 이것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유사합니다. 두 번째도 문제도 유사한데요. 자, 구해보면 어떤 원리인가요?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적분 구간이 0에서 1이고 1에서 0이에요. 그러면 구간이 같기 때문에 구간이 서로 반대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요 부호를 우리가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적분 구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0부터 1, 자, 2의 x 마이너스 사인 x의 dx고요. 플러스 자, 0부터 1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의 2x 플러스 사인의 x dx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구간을 맞춰서 구간을 맞춰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적분의 기본 성질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구간을 합쳐보면 이제 0부터 1, 2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의 x 플러스 사인 x d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인테그럴 0부터 1 사이에 2의 x의 2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기본적인 적분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면요. 자, 2는 앞으로 나올 수 있겠고 0에서 1 사이에 2의 x죠. 그리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0부터 1 사이에 2x가 지금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앞에 거를 안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야 돼요. 그것이 2분의 1이고 2의 x가 자, 여기 지수 자연 로그 자연 지수는 지수 상수는 그냥 미분이 되는 거죠.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2의 자 2분의 1의 2의 2승 그리고 빼기 2분의 1의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0승이 되는 거죠? 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부분은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분의 1을 앞으로 빼면요. 2분의 1을 앞으로 빼면은 자, 이 앞에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의 2승, 자,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2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도 풀어봤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키 아이디어는, 자, 구간을 일치시키면서 부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간을 일치시킴으로써 구호가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를 정리를 해서 간단히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적분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함수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함수는 좌우 대칭인 함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기함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그런 함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우함수이다, 기함수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 정적분의 구간이 어느 정도 대칭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정적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해해 보실까요? 자, fx가 우함수인 경우, 자, y축 대칭이죠. 그리고 구간이 이렇게 서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정도의 상한과 하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자, 0부터 a 구간을 계산한 다음에 2배한 결과가 원래의 함수를 적분한 결과와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가 되겠죠. 자, 기함수는 어떨까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리고 구간이 -a, 우함수와 마찬가지로 우함수를 정적분할 때 마찬가지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같은 정도의 하한과 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적분한 결과는 이것은 특이하게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사라지는가 하면 fx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이 조건이 사라집니다. 달리 말해서 fx가 0보다 작을 수 있는 이 경우를 허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자, -a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는 -a 플러스 0 그리고 0부터 a까지 각각을 구하면 자, 이것이 서로 상쇄돼서 결과적으로 0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함수의 예를 좀 볼까요? 자, 왼편은 우함수인 경우고요. 그리고 오른편은 기함수인 경우입니다. 자, 우함수인 경우에는 자, 하한과 상한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정도로 있고요.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좌우가 대칭이죠. 따라서 이 정도와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자, 0부터 자, a까지만 fx의 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우리가 이 함수를 -a부터 a까지 적분한 결과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함수인 경우는 어떻죠? 기함수인 경우에도 역시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한과 상한이 같은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죠? 그런데 이 경우 fx가 0보다 작은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상쇄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이 됩니다. 면적의 합이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함수나 기함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적분을 할 수 있겠죠. 그냥 1부터 -1까지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함수가 기함수이다 혹은 우함수이다 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함수인 경우 어떤 경우이시죠? 우리가 어떤 함수가 기함수라고 한 것은 어떤 함수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에 -x를 집어넣었는데 -fx가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기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f에 똑같이 -x를 집어넣었는데 여전히 얘가 fx라면 어떻습니까? 얘가 우함수가 되는 거죠. 자, 요 특성을 가지고 자, 주어진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판가름해 봐야 됩니다. 자, 위에 걸 1번을 볼까요? 1번의 경우를 보면 자, x의 5승 더하기 x의 3승 플러스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보시면 자,
마이너스 x를 5승하면 얼마죠? 마이너스가 5번 곱해지면 마이너스죠. 여전히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x의 5승입니다. 그 다음에 3승, 마이너스 x의 3승이면 역시 마이너스 x의 3승이 되고 마이너스 x를 자 플러스와 부호가 서로 대치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것은 마이너스 x의 5승 마이너스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주어진 함수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에 원래 주어진 함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뭘까요? 기함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푸나마나 이것은 답이 0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적분 구간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 숫자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를 보시면 코사인 x를 우리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의 마이너스 x는 뭐죠? 이건 그냥 코사인 x죠. 예, 여러분께서 함수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자,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코사인 x를 적분을 해서 구한 다음에 2배를 하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풀면 얼마일까요? 자, 이것은 2의 사인의 x입니다.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고요. 자, 2의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0, 사인 0은 얼마죠? 0이죠? 2분의 파이는 1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1-0은 1이고 결과적으로 얘는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께서 아마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의 치환적분법입니다. 우리가 앞서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적분을 좀 더 단순한 형태로 바꾼 다음에 적분을 하면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적분에도 그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 어떻게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정적분을 계산하는 경우 자, 적분 구간의 변화에 대해서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x가 우리가 요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t로 치환한다고 하면 어디도 변하는가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도 변한다는 것이죠. 상한과 하한이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x를 2x 플러스 1로 2x 플러스 2를 t로 치환을 하죠. 그래서 2x 플러스 2를 t로 치환을 해서 미분을 하면 자, 이것은 dx분의 t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2x가 되고 1은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봤자 남는 게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자, x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자, 요 식을 우리가 치환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2x 플러스 1은 t가 되는 것이고요. 2x는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됐죠? 요 부분이 자, 이 부분이 그대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뭘로 바뀝니까? dt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에 dt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x 값으로 t 값으로 x를 대체했기 때문에 자, 여기 적분 구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과 2를 집어넣어서 자, t에 대한 적분 구간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한값 2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테그럴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한값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적분하시면 쉽게 우리가 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그래서 예제 6.21에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자, 2의 4고요. 2의 x의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적분을 하는 것이죠. 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t로 취해 볼게요. t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을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자, dx분의 dt죠. 그리고 2x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dt로 우리가 치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을 바꿀 수 있어요. 적분 구간을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2는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는 것이고요. 4를 집어넣으면 4, 4, 16에 마이너스 1이니까 15가 됩니다. 그리고 이 2x와 dx는 자, dt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한은 어떻게 바뀌었죠? 요한은 그냥 t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쉽게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시면 자, 0부터 1까지 x의 2의 x의 제곱 dx죠. 자, 여기서 뭘 치환하면 될까요? 좀 복잡해 보이는 부분인 x제곱을 t로 치환해 봅시다. 그래서 t는 x의 제곱이에요. 그럼 적분구간은 어떻게 바뀌죠? 적분구간은 0을 x제곱에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1을 x제곱에 집어넣어도 1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구간은 그대로 남고 자, 이것을 미분해 볼까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자, dx분의 dt고 2x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dt를 2x dt를 자, 이렇게 dx는 얼마죠? 그러면 2x분의 dt가 되고 dx에다가 2x분의 dt를 집어넣으면 x가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뭔가 하면 2분의 2의 t의 dt가 남는 거죠. 이렇게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 풀이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단순화시키는데 주의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의할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적분 구간의 변화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해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적분의 부분적분법입니다. 여러분, 부분적분법은 잘 아시죠? 다시 한번 부분적분법을 복습해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u하고 v를 적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함수가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u라는 함수, 그 v라는 함수.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적분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자, 이러한 두 개의 함수 형태로 이루어진
어떠한 함수의 적분을 구하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U'으로 보고 하나는 V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 어떻게 하죠? 첫 번째 항에서는 U'을 적분을 해서 U로 만들고요. V는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U를 다시 그대로 한번 적분을 하고요. V를 미분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적분을 구하는 것이 부분적분법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이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분을 하면 자 이렇게 한쪽은 첫 번째 것을 미분하고 두 번째 것은 놔두고 더하기 첫 번째 것은 놔두고 두 번째 것을 미분한 것이 요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그 함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끌어와서 뭐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까? 구간만 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간만 다시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이해하셨으면 정적분의 부분적분법은 자 부분적분법, 부정적분의 부분적분법에 구간을 붙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것은 굉장히 많이 푼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제가 전달해 드리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는 뭐죠? 자, 0부터 2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x 코사인 x dx인데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이 지금 U'이 되고 V가 되느냐죠. 제가 왜 코사인 X의 U'을 적어놨는가 하면 이것이 초월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초월함수는 U'으로 쉽게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U'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U'의 코사인 X의 적분은 뭐죠? 사인 X죠. 그래서 U'을 U로 바꾼 다음에 V는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어떻게 바뀌죠? 여기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정적분으로 바꾸고 다시 뭘 하죠? 여기서 0부터 2분의 파이인데 자 여기 U'은 적분이 돼서 사인으로 남고요. X는 지금 두 번째 항에서는 미분을 해야 되죠. X를 미분하면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아마 쉽게 코사인 X를 바꿔서 이 모양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부분적분법도 부정적분의 부분적분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점들을 이해하셔서 하시면 쉽게 풀리겠죠. 자, 예제 6.42 중에 첫 번째 문제만 한번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해 볼까요? 자, 0부터 파이고요. 자, x고 사인의 x 플러스 코사인의 x의 dx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u하고 v하고 u'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초월함수로 이루어진 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u'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어떻게 되죠? U'이 적분이 되겠죠? 그럼 sin x 플러스 코사인 x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적분을 하면 sin x죠?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sin x가 되는 것이고 자 x는 그대로 오죠? 그래서 이것이 적분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0분의 파이로 되는 것이고 자 빼기 인테그럴 0부터 파이 다시 U'을 적분해서 자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여기 있는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V는 이 항에서는 미분이 되겠죠. X를 미분하면 그냥 1이라 이것은 이렇게만 바뀝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우선 이것을 정리를 해 보면 자, 파이가 들어가고 파이 들어가고 첫 번째 항은 그냥 어떻게 남는가 하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사인의 파이에서 파이를 곱한 거예요. 두 번째 0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가 0이 들어가서 전체 항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계산한 것이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적분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되죠? 자, 코사인 x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사인 x죠?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마이너스 사인의 x가 되는 것이고요. 자, 사인 x를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빼기 자 0을 집어넣으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 0 마이너스 코사인 0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부분이 뭐가 되죠? 사인 파이는 0이에요. 0이 되는 것이고 자, 코사인 파이는 뭐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사인 0은 당연히 0이죠. 코사인 0은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코사인 파이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니까 1이 되는 것이고 자, 사인 파이는 0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남고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거죠. 그래서 답은 파이 마이너스 2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풀이 과정은 여기 잘 풀이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정적분을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떠한 구간 내에서의 함수가 둘러싸고 있는 자,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뭡니까? 자, 이 구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자, 쪼갰을 때 우리가 이 사각형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서 이것을 모두 더한 값이 정적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꼭지들이 남죠? 이만큼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잘게 쪼개는 정도를 무한대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우리가 무시할 만한 정도로 작아지게끔 만드는 것이 정적분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의 계산을 좀 더 쉽게 해봤고요. 또 우함수나 기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계산이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a, a 이런 식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라면 우리는 그냥 0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함수나 기함수를 판단하는 방법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세요. 자, 우함수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fx에 -x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fx로 나오면 그것은 우함수이고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fx에 -x를 집어넣으면 -fx가 나오는 게 기함수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함수인 경우라면 혹은 기함수인 경우라면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과 하한이 대칭이라면 쉽게 구할 수 있죠. 기함수는 그냥 0이니까요. 그리고 정적분의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해봤고 또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리가 적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